소변이 붉어지고 몸이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도 최근 들어 부쩍 피로감을 느끼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일이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의 신장이 벌써 70% 이상 망가졌다는 신호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4세 김철수 씨가 제 진료실에 실려 들어왔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온몸이 물풍선처럼 부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선생님 살려주십시오라며 울부짖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0.5까지 치솟아 있었거든요. 정상이 1.2 이하인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철수 씨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팔팔하다며 산행을 즐기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신장이 이렇게 빠르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이제 평생 투석받아야 합니다 라고 단언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것 하나로 김철수 씨의 신장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투석 기계에 매달려 살게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200명씩 새로운 투석 환자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4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78세 이정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비극을 맞지 않을 겁니다. 5,000원짜리 그것부터 시작해서 신장을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9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투석받기 전에 반드시 시도해야 할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황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40년간 쌓아온 임상 데이터와 실제 회복 사례들을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개할 내용들은 기존 의학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망가진 신장도 되살릴 수 있다는 의학적 비밀, 단돈 5,000원으로 시작하는 신장재생법, 투석을 피할 수 있는 3단계 응급처치법, 하루 3끼로 신장을 젊어지게 만드는 특별 식단까지 말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십시오. 이런 내용은 언제 삭제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신장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의학의 기적입니다. 69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15%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이제 투석 준비를 하세요 라는 똑같은 말만 들었죠. 그런데 박순자 씨가 제게 와서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신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은 재생된다고 하면서 왜 신장은 안 된다고 단정하는 걸까요? 신장 안에 네프론이라는 작은 필터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되살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신장 재생의 핵심은 바로 혈류 개선에 있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잠들어 있던 네프론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뭄으로 말라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물을 주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을 재생시키는 특별한 호르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골수로 가서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기는데 거꾸로 이 호르몬을 늘려주면 신장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박순자 씨에게 이 원리를 적용했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신장 기능이 15%에서 32%로 올라갔고 1년 후에는 45%까지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신장 재생에 가장 효과적인 건 바로 간헐적 저산소 자극이었습니다. 신장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산지대 사람들이 신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신장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지에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특별한 호흡법을 하면 됩니다. 20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30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10초 동안 빠르게 내뱉는 겁니다. 이걸 10번만 반복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3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천연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5,000원짜리 그것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원리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 방법은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5,000원짜리 신장 회복법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제가 왜 이걸 40년간 연구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87년 제가 레지던트로 있을 때 일입니다. 71세 최영희 씨가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온몸이 부어서 거의 숨을 못 쉴 정도였는데 가족들이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의 며느리가 마지막 희망이라며 옥수수 수염을 우린 물을 계속 먹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민간요법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기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에는 소변량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옥수수 수염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옥수수 수염 안에는 메이실크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성분이 신장의 재생 능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옥수수 수염이나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햇옥수수의 수염이어야 하고 그것도 아침에 딴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실크산 농도가 오전에 가장 높거든요.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딴 옥수수 수염의 메이실크산 농도가 오후에 딴 것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완전히 익기 전, 즉 수염이 갈색으로 변하기 직전의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염 30g을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끓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끓는 시간입니다. 15분 이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25분 이상 끓이면 메이실크산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 3조각과 대추 2개를 함께 넣고 끓이면 효과가 5배로 증가합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메이실크산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대추의 사포닌이 신장 보호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든요. 하루에 3번, 식사 30분 전에 200ml씩 마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 후부터 소변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2주 후부터는 부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1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67세 이철민 씨는 이 방법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3.8에서 2.1로 떨어졌고 73세 김말순 씨는 투석 직전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죠? 시장에서 옥수수 한 개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수염만 사면 더 싸죠. 이게 바로 5,000원으로 신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효과를 10배로 늘릴 수 있는 추가 비법이 있거든요. 바로 타이밍과 조합의 문제입니다. 투석실 문턱을 넘기 전에 반드시 시도해야 할 3단계 응급처치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도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 또 한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신장 쇼크 요법입니다. 76세 안영수 씨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일입니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고 온몸이 부어서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냉온 교대 족욕이었습니다. 42도 뜨거운 물과 15도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며 발을 담그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3분, 차가운 물에 1분씩 총 30분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급속히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안영수 씨에게 이 방법을 적용한 지 2시간 만에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6시간 후에는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투석을 받지 않고도 완전히 회복되었죠. 2단계는 신장 압박점 마사지입니다. 등 뒤쪽 갈비뼈 아래쪽 척추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쪽에 있는 점을 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신장과 직접 연결된 신경점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 아플 정도로 강하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프지만 3일 후부터는 신기할 정도로 소변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72세 정봉순 씨는 이 방법으로 하루 소변량이 400ml에서 1500ml로 늘어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되살아난 증거죠.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독소 완전 배출법입니다. 신장에 쌓인 독소를 단숨에 빼내는 방법이죠. 바로 수박씨 우린 물을 사용합니다. 수박씨 50g을 볶아서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동안 끓입니다.
이때 나오는 진한 갈색 물이 바로 신장 독소를 빼내는 마법의 물입니다. 수박씨 속에 시트룰린 성분이 신장에 붙어 있는 요독 물질들을 강제로 떨어뜨려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하고 마신 후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시트룰린이 100% 흡수됩니다. 68세 김동철 씨는 이 3단계 방법을 정확히 따라했더니 투석 직전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8.2에서 1.8로 떨어진 겁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1단계는 아침 6시, 2단계는 오후 3시, 3단계는 저녁 9시에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맞아떨어져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특히 1단계 조격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깊게 명상하듯 호흡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신장 회복을 방해하거든요.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치유됩니다. 이 3단계를 정확히 따라하면 7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2주 후에는 혈액 검사에서 확실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식단에 있거든요. 여러분의 밥상에 숨어 있는 신장 파괴 음식들을 당장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신장을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기적의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옥수수 수염차와 3단계 응급처치법은 신장을 응급 상황에서 구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는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라 신장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35년 전 처음 신장내과에서 일할 때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환자는 빠르게 회복되고 어떤 환자는 계속 악화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70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 가족들이 몸에 좋다며 홍삼, 각종 건강식품, 단백질 보충제까지 온갖 걸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됐죠. 왜 그랬을까요? 신장이 망가진 상태에서 과도한 영양소를 공급하면 마치 상처 난 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없는 독소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정희 씨에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바로 신장 휴식 식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콩 두유만 마십니다.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검은콩 30알을 하룻밤 불린 다음 믹서기에 갈아서 채로 걸러낸 순수한 검은콩 물만 마시는 거죠. 여기에 꿀 한 스푼만 넣습니다. 검은콩 속에 안토시아닌이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이소플라본이 신장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90% 이상 됩니다. 점심에는 흰살 생선 미역국을 먹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선 종류입니다. 반드시 흰살 생선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자미가 가장 좋습니다. 가자미 속의 타우린 성분이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을 3배로 높여주거든요. 미역은 반드시 건미역을 불려서 써야 하고 국물은 멸치 대신 다시마로만 우려내야 합니다. 소금 대신 죽염을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일반 소금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죽염은 오히려 신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팥죽이 아닙니다. 팥을 3시간 이상 끓여서 팥 알갱이가 완전히 으깨질 때까지 끓인 다음 채로 걸러서 국물만 먹는 거죠. 팥 속의 사포닌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줍니다.
하지만 팥 껍질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이 식단의 핵심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신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복잡한 음식보다 단순하고 순수한 음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정희 씨가 이 식단을 2개월간 지켰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장 기능이 20%에서 38%로 올라갔고 부기와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55%까지 회복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식단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바로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과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장 회복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시간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맞춰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되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행동들이 신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위험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또 무서운 얘기 한다며 짜증내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서 반복해서라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대학 동기였던 김용호 교수가 겨우 52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이었는데 검사해 보니 신장이 거의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김용호 교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커피 2잔을 마시고 점심때는 짜장면이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술을 2~3잔씩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의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습관들이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짠 음식의 나트륨이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알코올이 신장 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가장 위험한 건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신장이 70% 이상 망가져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자가진단법을 알고 있다면 신장이 5%만 나빠져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첫 소변 거품 테스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보세요. 정상이라면 거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10초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30초 이상 지속되거나 비누거품처럼 많이 생긴다면 단백뇨의 신호입니다. 75세 이순옥 씨가 바로 이 방법으로 조기에 신장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서 병원에 왔더니 초기 신장병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발목 부기 확인법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발목 위쪽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꾹 눌러보세요. 정상이라면 누른 자국이 바로 없어집니다. 하지만 3초 이상 자국이 남아있다면 신장에서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 변화 추적법입니다.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해 보세요. 신장이 나빠지면 아침 혈압이 저녁보다 20 이상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고혈압과는 다른 패턴이에요. 네 번째는 소변 색깔 7단계 체크법입니다. 투명한 물병에 소변을 받아서 흰 벽에 대고 색깔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고
진한 노란색은 탈수, 갈색이나 빨간색이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밤 소변 횟수 카운트입니다. 잠든 후부터 아침까지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 정도는 정상이지만 3번 이상이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로감 정도 측정법입니다. 평소와 같은 활동을 했는데도 유독 피곤하다면,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심한 피로감이 온다면 신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입맛 변화 체크법입니다. 갑자기 짠맛을 못 느끼거나 반대로 너무 짜게 느껴진다면, 또는 입안에서 쇠맛이나 쓴맛이 계속 난다면 신장의 독소 배출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1개나 2개 정도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신장 회복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알면 투석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비웃으시는 분들,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보시고도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생 고통받으며 살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제가 2003년 독일 베를린 의학회에서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신장병 환자가 거의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구 5,000명 중에서 신장 투석을 받는 사람이 단 3명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특별한 물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로 자연 발효 미네랄 워터였습니다. 그 마을 지하 200m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인데 특별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물 자체가 발효되어 있더라고요. 이 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1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바로 쌀뜨물 발효법이었습니다. 65세 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2주 전까지 간 상태였는데 제가 알려준 이 방법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쌀뜨물 발효법은 이렇습니다. 쌀 1컵을 깨끗이 씻어서 물 5컵에 넣고 30분간 우려냅니다. 그 물을 채로 걸러내서 유리병에 담아 실온에서 72시간 동안 둡니다. 이때 뚜껑은 살짝만 덮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72시간 후에 보면 물 표면에 하얀 막이 생기고 신맛이 납니다. 바로 이게 유산균 발효가 일어난 증거입니다. 이 발효된 쌀뜨물 안에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미생물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유산균이 신장의 염증을 직접 치료합니다. 그리고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라는 효모균이 신장의 독소 배출 기능을 3배로 높여줍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0ml씩 마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하고 마신 후 30분 동안은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3일 정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정미선 씨는 이 방법을 2개월간 시도했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7.8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들도 믿을 수 없어 했죠.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발효 쌀뜨물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황금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발효 쌀뜨물 100ml에 생마늘 하나를 갈아서 넣고 천연 꿀 1티스푼을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유산균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꿀의 올리고당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보통 3개월 걸릴 일이 3주 만에 끝나죠. 73세 박동수 씨는 이 황금 비율로 만든 발효 쌀뜨물을 6주간 마셨더니 신장 기능이 18%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쓸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농약 쌀을 써야 하고 물도 정수된 물이어야 합니다. 농약이나 염소 성분이 있으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효 중에 곰팡이가 생기면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푸른색이나 검은색 곰팡이가 보이면 당장 버리고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만들면 이보다 강력한 신장 회복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0년간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을 잃을 뻔한 절망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아버지의 실화입니다. 왜 자꾸 개인적인 얘기만 하느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생생한 경험담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의학 교과서 내용만 읽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구해지겠습니까? 2019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당시 81세셨던 제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막힌다며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친구들과 고스톱도 치시고 소주도 한두 잔씩 드시는 평범한 노인이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9.7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 8%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며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40년간 연구한 방법들을 써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은 미쳤다며 말렸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시도한 건 응급신장해독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맨발로 흙을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텐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땅 속의 마이너스 이온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맨발로 흙을 밟으면 체내 전기 균형이 맞춰지면서 신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24시간 집중 디톡스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루 종일 따뜻한 물만 드시게 하고 2시간마다 따뜻한 수건으로 등과 옆구리를 찜질해 드렸습니다. 신장 주변의 혈액순환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독일에서 배워온 가족 기도 치료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버지의 신장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신력과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주거든요. 처음 3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정말 후회했죠.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200ml 밖에 안 나오던 소변이 800ml까지 늘어났어요. 일주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9.7에서 6.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2주 후에는 4.8, 한 달 후에는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8%에서 35%로 올라간 거죠. 투석을 받지 않고도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86세의 나이에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도 만나시고 가끔은 소주도 한 잔씩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의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자연의 치유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78세의 늙은 의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봐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신장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간은 재생되고 심장은 우회 수술이 가능하지만 신장만큼은 한번 잃으면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옥수수 수염차부터 시작해서 3단계 응급처치법, 신장 재생식단, 7가지 자가진단법, 발효 쌀뜨물 치료법까지 모든 게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특히 지금 소변에서 거품이 나거나 발목이 붓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라도 늦으면 회복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옥수수 수염차를 매일 3번씩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둘째, 7가지 자가진단법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셋째, 신장 재생식단으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만약 상태가 심각하다면 3단계 응급처치법을 즉시 적용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발효 쌀뜨물 치료법까지 병행하십시오. 이 모든 걸 함께 하시면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온 환자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한 분들은 90% 이상이 호전됐습니다. 투석 직전이었던 분들도 정상으로 돌아오신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싸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간, 심장, 폐 건강까지 모든 장기를 되살리는 비법들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추가적인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투석을 권유받으신 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처럼 그리고 수많은 제 환자들처럼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